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퇴근 시간, 소중한 시간이겠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52주 신고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 요러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색조 전문 ODM 업체인데요. 아주 그냥 차트를 빨간색 립스틱으로 발라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화장품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이 친구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도 여전히 정상적인 가격, 매년 20% 정도 상장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펀은 20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요, 목표 주가는 어떨까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14만원을 얼마 전에 외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국내 매출이 100% 성장했고, 그리고 유럽도 85%나 성장하는 등 유럽향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단점으로 꼽혔던 캐파 부족 현상도 이제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하며 2분기부터는 임대 4공장이 가동하며 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최근 화장품주가 조금 쉬어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신고가 내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결국 다른 친구들도 또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죠. 과연 다른 화장품주는 어떻게 될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알테오젠 신화는 계속 2022년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2만원대 주식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이때가 바로 2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막 쭉쭉쭉쭉쭉 올라오더니 지금은 어느덧 30만원 근처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10배가 올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알테오젠 아직까지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러브콜이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알테오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보통 뭐 신약 파이프라인,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대박 터트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약 파이프라인, 여기에만 신경 쓰는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베터, 제형을 바꾸거나 효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없다가 새로 만드는 그러한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여기에 신경 쓰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 바 기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요즘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갈수록 피하 주사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맥 주사랑 피하 주사의 차이는,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닌겔 맞는 거 있죠. 그렇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손으로 놓을 수는 없고 간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 플러스, 그리고 맞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피하 주사,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주사를 딱 놓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간호사분이 필요 없이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맞고 끝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져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친구도 더 올라서 30만원을 돌파하는 날이 곧 다가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저가 기업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야, 차트를 보니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물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장 초반에 그때 공모가가 9만원이었는데 한창 공모주가 뜨거운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26만원까지 갔다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이제 실적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올해까지는 적자 전망이라고 하고요. 드디어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지만 120억 정도의 흑자.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죠. 퍼가 290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이제서야 반토막씩 내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목표가를 낮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리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카카오 친구들 요즘 상태가 말이 아닌데 과연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금리 인하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주가는 마이너스 8%나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랑 비슷했다는 게 그 이유. 아니 길이 아니 예상치랑 비슷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야 이번엔 이거밖에 못해,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이자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 바로 이어서 봐야겠죠. 저도 요즘 고민입니다. 뭔가 구만전자 곧 갈 것 같은 이 기분. 왼쪽에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이제 양봉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음봉투성이었는데 요즘은 양봉이 많아지는 모습. 이제 이평선도 다 위에서 올라왔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주가 12만 원을 띄웠습니다. 대박이죠. 삼성전자를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이렇게도 강하게 말했고, HBM을 떠나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메모리 업사이클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부진한 거는 엔비디아 HBM 때문인데 결국은 승인이 날 것,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없이는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는 엔비디아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리스크가 전부 다 반영된 가격이다 보니 여기서 더 이상 빠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안정적인 주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우리가 죽기 전에 12만 정자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넘어서 처음 열린 주총인데다가 작년 주총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나올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큰 임팩트 없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주총에서는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자면 AI 칩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 칩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탑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10년 전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AI 칩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는 산업용 로봇, 이러한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는 장중에 한 2% 정도 하락하다가 마지막에는 보합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또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이크론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야,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출신 날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저 기릿은 솔직히 어제 하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급등하며 야,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임인가 라는 생각 플러스 게임주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라고까지도 생각했지만, 그런데 오늘 그냥 가차없네요. 마이너스 22%를 때렸습니다. 자, 일단 성적표는 좋았다고 합니다. 쿠키런 모험의 탑은 출시 직후 한국, 미국, 캐나다 애플 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 노이즈는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게임인 쿠키런 킹덤 유저들이 불만을 표현하며 트럭 시위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큰 영향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뉴스의 파라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게임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주는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도 진짜 대박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온다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우선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메리츠증권은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2014년 삼성전자 우선주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매수 추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랑 도대체 뭐가 비슷합니까?
2014년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도 실적 좋죠. 그 다음에 또 밸류 프로그램 등으로 이제 배당금을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곧 주주환원 정책이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현대차 우선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겉토양 터뜨리면서 반응이 나왔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젠 RN에 오늘 주가는 한 주당 10,000원 이상의 수익을 주며 잘 상장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공모주가 그런 것처럼 쭉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이 정도면 뭐 잘 상장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잘 파셨죠? 그리고 요 기업은 데이터가 좋았었습니다. 1000대 1의 기관 경쟁률이 나왔었고 7조 원이 넘는 일반 증거금이 나타난 기업이었죠. 그리고 요 기업은 로봇의 팔다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인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의 시대도 당연히 올 겁니다. 2차 전지가 갑자기 실적이 크게 성장하면서 쭉 올라온 것처럼 로봇도 그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시 요 기업을 공부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잘 자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부산에서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부터 이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대구에 있으면 저도 갔을 텐데 부산이라 이거 뭐 갈 수도 없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떤 게 공개되나 봤더니 일단 기아에서는 목적 기반 차량 PBV를 여러 모델 공개하고 정통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현대차에서 뭘 공개하냐?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 캐스퍼 전기차를 공개를 한다고 하고, 또한 제네시스에서는 콘셉트카 2종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보이는 네오룬, 그리고 하나는 고성능 모델인 엑스 그란 레이서 콘셉트카, 요 두 개를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부산에 사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찾아보니까 입장료가 12,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네오르는 GV90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에 차트 보다시피 이렇게 급등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급등 한 번 더. 이거 전 고점만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쭉쭉 올라가는 차트 아닌가요? 저 길이 또 살짝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월가 인식도 긍정적으로 최근 들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글로벌 IB 스티펠이 테슬라의 하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며 26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현재 주가가 196달러니까 약 40%나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펠은 이렇게 테슬라를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바로 모델 3, 모델 Y 리모델링으로 단기적 판매가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프로젝트도 잠재적 가치를 창출해내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부진한 1분기 실적과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 등 잠재적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좋아질 것,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과연 연말에는 웃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대선. 오늘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 10명 중 7명은 오늘 토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68%가 오늘 토론의 전체나 일부를 생방으로 볼 것이라고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최대 TV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약 3%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박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오늘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중요치 않다, 체력 플러스 기억력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떤 밈이 탄생할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새로운 대선 관련주가 나타날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 오늘 상장합니다. WBTN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오늘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요. 공모가는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웹툰 엔터는 희망 공모밴드를 18에서 21달러로 제시했는데 상단에 결정이 되어서 약 3.7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출발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주는 어땠나?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오늘 저녁 네이버 웹툰이 급등하게 되면은 내일 반짝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는 끝이 없다더니 진짜인가 봅니다. 미국에서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6월 3주차 양성률이 6.6%가 나오며 작년 동기보다 3.5%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폐수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도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변이의 이름은 바로 플러트입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플러트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시간이 흐른 동안 코로나도 계속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엔화 진짜 답이 없네요.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며 1달러에 161엔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64원으로 진짜 일본이 제주도보다 싼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기름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 당국에서 2차례나 환율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환율은 도무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이상 엔저 기조를 돌리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슈퍼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무더위에도 여름 휴가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넘쳐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식량 전쟁 일어날 것. 개인적으로 올 연말 음식료주가 한 번 더 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 이런 것 때문이겠죠. 세계 최대 곡물 거래 업체 중 하나인 올람 아그리의 CEO는 앞으로 인류는 석유가 아닌 식량과 물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것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발단은 바로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 전쟁의 여파로 각 나라들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돈이 많은 나라들은 식량을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저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되면 될수록 각 나라들이 보호 정책으로 식료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결국은 또 인플레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대두,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가격이 오르면은 음식료를 또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